춘천이모 시리즈 73편 처음이자 마지막 영업. 자, 이제 드디어 길고 긴 춘천이모 이야기 마지막 편입니다. 이게 사실 그 중간중간에 댓글 보면서 이거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댓글에 보면은 이거 도대체 몇 편까지 있는 거냐,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시리즈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그래도 완결은 해야죠. 네. 뭐 물론 중간중간에 뭐 단편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또 섞이다 보면은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시리즈물 같은 경우에는 좀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편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 이력이나 주위 사람들, 특히 무녀시대 이모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보안 유지에 신경을 쓰는 편이야.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서른둥이라는 걸 몰라. 인터넷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봐왔는데, 정말 있었던 일이든 거짓 모함의 후폭풍이든 관계없이 일단 대중의 손가락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만신창이로 너덜너덜해지고 콩가루가 되는 게 인터넷이니까. 그래서 나도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중요한 일로 노출을 금기시했어. 괜히 기분에 소통하고 상담해준답시고 전화번호, 이메일, 블로그 등의 개인정보 노출은 절대 하지 말 것이며, 내 주위 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 또한 차단이야. 개인적인 만남은 절대 금기이며 무속인에 대한 소개도 철저하게 금기였어. 그렇게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너무나도 많이 봐왔으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 금기를 사실 딱 한 번 어긴 적이 있었어. 쪽지를 보낸 사람을 만났었거든. 그것도 내가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에서 말이야.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알 거야. 한순간에 몹쓸 놈, 천하의 잡놈, 나쁜 놈이 되어 벼랑으로 구르게 되거든. 이런 사람을 숱하게 보셨을 테니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지?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하고 재미를 느꼈어. 사실 글쓰기를 시작하는 초창기엔 정말 의욕도 대단했어. 글을 써서 읽어주는 사람과 소통을 한다는 재미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세계에 대해 정보를 전한다는 뿌듯한 자부심과 일종의 사명감 같은, 하루 종일 오늘은 뭘 써서 읽는 분들에게 기쁨과 호기심, 즐거움을 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했어. 그 마음은 이제 많은 시간과 아픔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찢어져 버렸지만, 그러다 보니 생기지 않았던 부수입이 생기게 되었던 거야. 소위 내 말을 믿고 따르며 내게 의지하는 팬들이 생긴 거지. 내 글의 댓글이나 쪽지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거나 만나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어. 글을 쓰기 시작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면담 요청이나 소개를 시켜달라는 글이 꽤 많았는데, 딱 봐도 이게 나 엿먹이라고 장난치는구나 느낌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글부터 내가 만나기보다는 하루속히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이코의 글도 상당수 있었어. 그런 걸 모르고 안 보이는 사람은 혹할지 몰라도 내겐 왜 그러고 사나였거든. 그런 반면 정말 안타깝고 도와줄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글도 많았어. 남녀 비율은 4대6 정도야.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쉽게 종교나 무속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거든. 난 내 글에 몇 번을 그런 건 도와드릴 수 없다고 말을 했었어. 그냥 재미로 읽어달라고 했지만 나름 본인들에겐 심각하고 치열했던 문제라 그런 문의가 정말 끊이질 않았지. 처음엔 거절의 이유와 완곡한 사절의 뜻을 담아 쪽지에 대한 답장을 보내곤 했는데, 그것도 양이 많아지니까 나중엔 무시하고 답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다 전에 있던 곳을 뛰쳐나와 지금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지. 대단한 건 없지만 나름 내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신나게 글을 올리다 보니 이번엔 이곳에서 일부분의 사람들이 쪽지를 보내기 시작하시더라고. 그 쪽지들 상당수가 전 커뮤니티와 똑같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무녀시대의 소개나 나와의 면담 요청이었고, 안 되면 재미없을 줄 알라는 협박까지 하더라. 그리고 한결같이 하는 똑같은 말이 있었어. 절대로 피해 안 가게 하겠다. 비밀은 꼭 지키겠다. 이거였어. 거의 다수 진심이었겠지? 근데 그게 지켜졌으면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이 시끄럽고 뒤집어질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그 쪽지 중에 유독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쪽지 하나가 있었어. 그 쪽지만 받으면 신경 쓰이고 우울했거든. 쪽지의 시작은 저번에 글을 쓰던 곳의 댓글로부터 시작이 되었어. 어느 날 도와달라는 듯한 정도로 시작된 글이었기에 다른 글이랑 똑같이 생각하고 별 부담 없이 똑같이 치부하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했거든. 보통 쪽지를 보낸 사람들은 내가
내가 답장을 해주든 안 해주든 아무리 구구절절한 사연이어도 한두 번 쪽지를 보내고 반응이 없으면 연락을 끊어. 그게 정상인 거고. 근데 그 친구의 메아리 없는 외침은 내 반응에 상관없이 날마다 계속되었어. 전에 글을 쓰던 곳을 탈퇴하고는 한동안 못 보다가 여기에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쪽지가 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으니 자기 말로는 나를 찾아서 미친듯이 돌아다녔다고 하더라. 무슨 엄마 찾아 산말리도 아니고. 나도 사람인지라 처음엔 답장을 보내고 뒤로는 시크한 척을 했지만 궁금은 하더라. 그리고 언제까지 저러려나 싶었어.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 아이의 쪽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게 매일 날라왔어. 그리고 더 걱정인 것이 내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지. 자기 주위에 자꾸 생기는 이상한 일부터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께서 크게 사고가 나서 6개월이나 입원을 하시게 되었다는, 비록 쪽지지만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 그 아이의 진실이 느껴지는 건 사실 그런 것보다는 걔가 보여준 정성이었어.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와 매달리던 날들을 모두 더하니 100일쯤 되더라고. 흔히 100일 치성, 100일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말에도 그런 걸 표현하는 말이 많지? 석 달, 열흘을 따보라는 등, 혹 석 달 보름이란 표현도 쓰는데 그게 다 100일 정성을 얘기하는 거야. 100일을 한결같이 빌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그런 말. 내가 뭔데 하늘도 감동하다는 100일 치성을 받고는 그거 한번 만나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혼자 생각을 했지. 어차피 내가 도울 일은 없을 거고 만나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으면 얘는 무녀시대를 붙여주던 속세를 싫어하는 제아의 초고수를 소개시켜주든 꼭 해결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우리 무녀시대를 너무 띄워준 경향이 있는데 우리 짱센 서연이모가 대한민국 탑 랭커이긴 하지만 더 어마무시하게 센 분들도 좀 계시거든. 서연이모는 그들 탑 랭커 중 가장 젊은 사람 중에 하나야. 원래 신발은 차라리 처음 신을 받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세.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우리나라 무속인 중 가장 신발이 세신 분들 10분 뽑으라면 6이나 7은 70이 넘으셨을 거야. 평생 기도와 수영만 하고 사신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의 능력은 우리 이모를 초등학생으로 취급할 만큼 대단하시고 난 그분들 중 몇 분을 알고 그분들께는 귀여운 손자니까 정 안 되면 거기다 밀어넣을 발칙한 생각이었어. 그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 번호를 알아야 연락을 바로 하지. 얼마나 내 연락을 기다렸는지 점심때 보낸 쪽지에 3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 난 퇴근한 후 공중전화로 연락을 한다고 했어. 그리고 처음으로 통화를 하게 되었지. 떨리더라. 팬과의 첫 만남이었으니까. 그렇게 통화 신호음이 한번 들리자마자 받더라고. 근데 뭔가 심쿵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예쁜 여인이었거든. 걔가 여자인 줄은 알고 있었고 갓 고등학생이 지난 20살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목소리 왜 이래? 이러면 좀 많이 곤란. 난 정말 애라고 생각했거든. 나랑 10살 차이가 나니까. 근데 목소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데 특히나 조심할 관계가 남녀라고 하더라고. 거기에서 한번 엮이면 난 바로 파렴치한이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대화를 했어. 나는 미리 주의를 정탐해 사람이 많고 밝으며 찾기 쉬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어. 그리고는 나올 때의 복장이나 머리 모양 등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더라. 나도 혹시 모르는 척 봐서 주위의 낌새가 이상하거나 하면 바로 지나쳐갈 거라는 말을 했어. 엮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음날 퇴근을 한 후 그 애를 만나러 갔어. 약속 장소에 가서는 심호흡 한번 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어. 실내에는 꽤 많은 사람이 있었어. 내가 그 아이를 찾는 데는 딱 5초도 걸리지 않았지. 그 아이의 생김새나 옷차림으로 찾은 건 아니었어. 그 아이의 주위에는 그 카페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치마 저고리를 입으신 할머니 한 분이 보였거든. 앉아있는 아이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으로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고 계속 분기탱천, 자 여기서 분기탱천은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격렬하게 복받쳐오름이라고 합니다. 분기탱천하시며 돌아다니고 있었어. 내가 워낙 히어링이 약해서 무슨 말인지 듣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그 고함의 상대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걸로 보아 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난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 그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나에게 관심을 주시더라. 무서워요 할매. 그 아이가 날 쳐다보았고 난 할머니랑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물었어. 그 아이의 이름은 가명으로 소연이라고 할게. 저 소연이니? 얘가 처음에는 멍하게 있다가 묻더라고. 서른둥이 오빠세요? 그리곤 말릴 겨를도 없이 20살의 예쁜 두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 개구리 왕눈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여자애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와 죽겠더라. 카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봐. 모든 사람이 다 수군거려. 이제 갓 20살 된 아가씨가 초췌한 얼굴로 앞에 있는 30살 늘다리 직장인 남자를 쳐다보면서 울어. 안돼 안돼. 그들이 뭘 생각하겠냐고.
억울해. 한참 그 아이를 달래느라 힘들었어. 지금도 그 아이는 내 이름을 몰라. 그냥 갓 서른둥이 오빠가 내 이름이지. 죽는 날까지 그리 기억할 거야. 아, 삼촌이라는 건데. 여튼 울음을 그치고는 마실 걸 주문하러 갔어. 난 아메리카노. 오늘 커피 겁나 쓰겠다. 그 후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 근데 겁나 짱짱 센 할머니들이나 이모들한테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었어. 모든 일의 근원이자 원흉은 걔 주위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 할머니니까. 무당들도 귀신을 쫓을 땐 무조건 이유도 안 묻고 죽이는 건 아니야. 다 이유를 물어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보고 원한을 물어보고 하거든. 그런데 무서워서 눈 깔고 힐끔거리며 봤는데 저 무서운 할머니랑 소연이랑 좀 닮았다? 유전자의 힘은 위대하지. 그 무서운 할머니는 내가 봤을 때 소연이의 조상신이었어. 조상신들은 대부분 자손을 귀하게 여기시거든. 흔히 하는 말로 조상이 노했다는 말을 사이비들이 많이 해. 다들 들어봤을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면 그따위로 함부로 쓰지 않을걸? 조상이 노했다는 말은 사실 귀신 몇 마리 붙은 거에 비유도 안 될 만큼 초특급 비상 상황이거든. 보통 수호령이 조상신인 건 알 거야. 그건 자손에 대해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엔 비밀이 조금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명줄이 짧아질지는 몰라도 어쩔 거야. 왜 수호령 중에는 조상신이 많을까? 조상신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귀신 하나인데 그 이유는 핏줄, 공유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이야. 귀신도 예전에 산 사람이었고 자손은 그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후예야. 그만큼 서로 많은 걸 공유한다는 얘기지. 1 더하기 1은 2지만 조상신이 있으면 3의 힘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귀신이 붙어도 조상신이 붙으면 영역이 더 센 거야. 기본이 평균을 넘는 센 놈이 붙은 놈이랑 싸우면 어쩔 수 없고 평균보다는 센 거지. 여기엔 핏줄이 다른 양자나 업둥이는 포함이 안 돼. 핏줄이 다르다 보니 그 집안 조상의 힘을 받지는 못하거든. 그런데 조상이 노했다는 말은 뭐겠어?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빼기 1은 1인 상황인 거야. 분노에 의한 데미지도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조상이 노한 상황은 정말 뭐 같은 상황이지만 거의 현세에 조상이 노할 만한 상황은 없으니 안심들 하셔. 근데 내가 볼 때 소연이네는 조상이 제대로 노했어. 그날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 내 궁금증은 하나였지. 저 어리고 순진한 애한테 왜 저렇게 조상신이 분노하는 것일까?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야기하면서 단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몇 가지를 알게 되었어. 소연이네 집안 내력이었지. 소연이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야. 소연이 아버지는 작년에 48살이 되신 분이고 어머닌 몇 년 젊으셨지.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이신데 젊은 시절 고생하셔서 벌써 요양병원에 계시고 할머니도 살아계시더라고. 할아버지도 무녀 동남인 외동이셨어. 소연이의 주위를 돌아다니는 분이 80은 넘어 보이시는 노파분이신데 조부모까지는 매치가 되질 않았어. 그리고 아직 그분들은 생존해 계시니까. 그때는 소연이에게 조부모 이상의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혹시 집에 증조부모나 고조부모 영정사진이라도 있으면 찍어서 오라고 했었어. 다행히 앨범이 있다고 해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받아도 되지만 번호는 비밀이니까. 다음날 영통에서 만났어. 밥을 먹으면서 그 아이가 보여주는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의 영정사진 초상화를 봤는데 역시 예상대로 소연이 주위에 소리를 지르며 다니시는 그분 증조할머니시더라고. 소연이 주위에서 무서운 얼굴로 돌아다니는 그분이 사진 속에서는 인자하게 웃고 계셨어. 그분에 대해 집중 탐구를 하기 시작했지. 소연이의 증조할머니는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90세까지 사신 분이었어. 아들인 할아버지도 손자인 소연이의 아버지도 정말 효성이 지극하셔서 죽는 날까지 모든 복을 다 누리시고 가신 분이지. 하지만 할머니에겐 맺힌 한이 하나 있었어. 증조할아버지의 한. 소연이의 할아버지가 어린 꼬마였을 때 증조할아버지가 일제징용에 끌려간 거야. 그리고 동남아 어느 전쟁에서 돌아가셨어. 시신도 못 찾고 언제 돌아가신 건지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유품도 하나 없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은 거였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묘, 가짜 묘지를 썼다고 하더라. 할머니는 그게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이었고 유언이 이분을 꼭 찾아달라는 거였다고 했는데 그 시절 해외여행은 꿈같은 시절이라 할아버지는 그 유언을 못 들어주시고 아버지는 살기 바빠서 그걸 잊으신 거였지. 참다 못한 증조모는 폭발하시고 오늘레이라는 아들을 조르지 못하셔서 소연이 아버지인 손자에게 벼락을 치신 거였어. 그리고 하나 남은 후손인 소연이를 갈구는 중이었던 거지. 소연이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 증조할아버지 어디에서 돌아가신 줄 아냐고. 그 전투는 안다길래 조금 다행이었어. 솔직히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 유골이 어디 있고 유품이 어디 있겠어? 모셔올 방법이 있나? 대신 큰 바다를 못 건너오실 거니까 그냥 여행 가는 셈 치고 거기에 가서 위령제나
천도제 드리라고 말했어. 어느 나라든 그 나라 방식대로 천도제는 다 있거든. 그리고 믿어도 좋아. 우리랑 방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방법이니까 일단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시면 우리나라 제사 때라도 오실 수 있거든. 그날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소연이가 밥값을 냈어. 이후 쪽지로 그곳으로 간다고 하며 한번 갔다 왔고 그것 종교인 도움으로 증조할아버지 천도제를 했다고 한번 보냈어. 이제 편해졌다며 어제는 할머니께서 꿈에 나타나 웃으셨다고 했지. 그리고 아버지 태어나셨다고 쪽지가 왔었어. 그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 무속 영업이었어. 복채는 저녁 한 끼로 하면서 춘천이모 시리즈 73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게 정말 길었습니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대하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 이런 시리즈가 많겠지만 저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 뭐 용의 눈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장편으로 진행되는 뭔가 사극? 옛날에 유행했던 괴담이기도 하고 이제 추천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와 정말 너무 길었습니다. 73편. 와 물론 그 중간에 2편이 날아가기는 했지만 유튜브에 업로드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70편, 71편이 아마 업로드가 안 됐을 겁니다. 그거는 제 카페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 가입도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춘천이모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또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일단 팡이퐁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원래 춘천이모 시리즈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30편까지 왔을 때 이 나머지 뒷이야기가 그 사이트가 완전히 삭제가 되면서 중단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팡이퐁이님이 이제 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글을 찾으셔가지고 제 카페에 또 업로드를 해주셔서 제가 이 마지막 편까지 또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 얘기를 좀 드리고요. 카페에 글 기재해 주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유튜브에 게시글로 어떤 괴담을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1위였던 춘천이모 시리즈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뭐 또 다른 재미있는 시리즈나 이런 거 있으면은 영상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에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춘천이모 시리즈는 이제 여기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